네일 미용사 자격증 무료 강좌 6강 현장 실무에서도 알아야 할 네일의 병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일 미용사 자격증 필기 합격 비밀노트 70유형 제7유형 네일의 병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톱과 발톱의 색의 변화는 개인의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는 손톱과 발톱의 질병이 곧 몸의 불균형이나 손톱과 발톱의 손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네일 시술을 할 수 있는 손발톱의 질병과 네일 시술을 할 수 없는 손발톱의 질병이 따로 있겠죠. 첫 번째로 우리 그러면 네일 시술을 할 수 있는 손발톱의 질병 중 손발톱의 위축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발톱의 위축증은 다른 말로 조갑 위축증이라고 하며 오니카트로피아라고 합니다. 위축된 네일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손톱과 발톱의 발달 부진으로 얇고 움푹 들어간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색이 어둡고 윤기가 없습니다. 심하면 오그라들면서 손톱과 발톱이 떨어져 나가는 현상을 우리가 조갑 위축증 또는 손발톱 위축증이라고 말을 합니다. 조모의 손상이나 강한 알칼리성 세제 사용 시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주방에서 우리 설거지 시에 고무장갑을 꼭 착용하세요. 두 번째, 멍든 손발톱 혈종이라고 합니다. 옆에 화면에서 보는 것과 같이 외부 충격에 손톱 아랫부분이 혈액이 응고된 검붉은색으로 변하는 증상을 말합니다. 조모, 즉 네일 매트릭스가 손상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몇 개월 뒤에 자연스럽게 손발톱이 새롭게 자라나옵니다. 세 번째, 교조증, 다른 말로 오니코파지라고 합니다. 화면의 이미지와 같이 잘못된 습관으로 손톱을 심하게 물어뜯어 손톱이 자라지 못하는 증상을 의미합니다. 인조 손톱 관리나 매니큐어를 통해서 습관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조연화증, 다른 말로 계란껍질 손발톱이라고 합니다. 부드럽고 가늘며 하얗게 되어 있는 네일 끝이 굴곡진 상태의 증상으로 질병이나 다이어트, 신경성 등에서 기인되는 네일 병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 방법으로는 부드러운 파일로 파일링하거나 네일 광화제 및 특수 에나멜 등을 사용하면 됩니다. 더불어 실크나 린넨 등으로 보강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조갑청맥증, 다른 말로 파란 네일 또는 오니코사이아노시스라고 합니다. 혈액순환이 좋지 않을 때 손톱과 발톱이 푸르게 변하는 증상을 의미합니다. 여섯 번째로 조내생증이 있는데 이는 인그로우 네일이라고 합니다. 네일 모서리와 프리에지 부분을 너무 깊게 깎아 제거하려고 할 때 또는 꽉 조이는 신발을 자주 신는 경우에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손톱과 발톱에 조구를 파고 들어가는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심할 경우에는 조체를 제거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관리 방법으로는 스퀘어형으로 발톱을 정리하거나 폴리싱으로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조갑 비대증, 다른 말로 손발톱 비대증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도 오니콕시스라고도 하죠. 손톱과 발톱의 내부의 상처나 질병으로 인해서 손톱과 발톱이 과다 성장하면서 지나치게 두꺼워지는 증상을 말합니다. 관리 방법으로는 두꺼운 부분을 파일로 다듬어주고 휘어진 부분은 손톱과 발톱을 자른 후 정리해주면 됩니다. 여덟 번째로 조갑 종렬증, 다른 말로 손발톱 세로 갈림이라고 하죠. 또 다른 말로도 오니코렉시스라고 합니다. 리무버의 과다 사용 또는 갑상선 기능의 저하나 비타민 A나 비타민 B 등의 부족 등으로 인해서 발생되죠. 그래서 손톱과 발톱에 세로로 갈라지거나 부서지는 증상을 말합니다. 관리 방법으로는 부드러운 파일로 파일링하거나 인조 손톱 또는 실크랩 등을 붙여서 손톱을 보호하면 됩니다. 아홉 번째, 표피 조막증, 다른 말로 테리지움이라고 합니다. 큐티클이 과잉 성장하여 손톱 위로 자라는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일판을 덮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관리 방법으로는 핫 오일이나 핫 로션 매니큐어로 시술이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큐티클을 부드럽게 해서 제거할 수 있고 지속적인 관리를 필요로 하는 것이 표피 조막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열 번째로 거스러미 네일이 있는데 다른 말로 행네일이라고 합니다. 손가락이 피부가 건조하여 나타나는 증상이고 네일의 가장자리가 갈라지는 증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을이나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는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 방법으로는 큐티클을 보습 처리해 주거나 균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항생 연고를 발라주면 됩니다. 11번째, 변색된 손톱, 다른 말로 디스컬러드라고 합니다.
베이스코트를 바르지 않고 유색 네일 플래시를 바를 경우나 혈액순환이나 심장이 좋지 못한 상태, 그 밖에 구강치료나 일반 치료 시, 태양광선에 장시간 노출 시, 노화나 흡연 등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바로 변색된 손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톱의 색상이 청색, 황색, 검푸른색, 자색 등으로 변하는 증상을 말합니다. 관리 방법으로는 유색 에나멜이 착색된 경우에는 과산화수소를 활용하여 표백하면 되고, 인조 손톱이나 폴리시를 활용하여 변색된 손톱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12번째, 모반점이라고 하며 다른 말로 니버스라고도 합니다. 멜라닌 색소가 착색되어 일어나는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손톱에 밤색이나 검은 색상 얼룩이 있습니다. 손톱이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지긴 하지만 관리 방법으로는 폴리시를 바르거나 인조 손톱을 붙여 커버할 수 있습니다. 13번째, 스푼형 손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철분 결핍이나 건선, 갑상선 기능장애 등에서 나타나는 조체의 발육 이상 증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톱과 발톱의 한가운데가 움푹 패이는 증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4번째, 고랑 파진 손톱을 다른 말로 퍼로우 또는 코루게이션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주름 잡힌 손톱이라고도 하죠. 아연 결핍이나 순환계통의 이상, 유전성, 빈혈, 위장병, 고열, 임신, 홍역 등으로 손톱이 밭고랑이나 파도 모양처럼 세로나 가로로 긴 골이 잡혀있는 증상을 말합니다. 관리 방법으로는 인조 네일을 사용하거나 필러를 이용하여 표면을 고르게 한 뒤에 에나멜을 바르면 됩니다. 15번째, 백색 반점, 다른 말로 루코니키아라고 합니다. 백색 조갑이라고도 하며 유전적 요인이나 매트릭스의 충격에 가해졌을 때 생길 수 있는 손톱이라고 할 수가 있고, 손톱 표면에 하얀 반점이 나타나는 증상을 말합니다. 손톱이 자라면서 사라지게 되는데 관리 방법으로는 에나멜을 사용하여 백색 반점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네일 시술이 불가능한 손톱과 발톱의 질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각구만증, 다른 말로 오니코그리포시스라고 합니다. 손 발톱이 두꺼워지고 피부 속으로 파고들며 밖으로 심하게 변형을 동반하는 증상으로 아직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조갑사상균증, 다른 말로 네일 몰드라고 합니다. 사상균에 의한 감염 증상이라 할 수 있고요. 초기에는 누런색으로 시작하여 황록색, 청록색, 검은색 반점이 발생하면서 점점 검게 변색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손톱과 발톱이 약해지면서 악취가 발생하고 떨어져 나가는 증상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조갑주의염, 다른 말로 파로니키아라고 합니다. 큐티클을 지나치게 제거했을 경우 손톱과 발톱의 주위가 세균에 의해서 감염되어 손톱과 발톱이 붉게 부풀어 오르고 살이 물러지거나 염증과 고름이 발생하는 급성 화농성 염증 증상으로서 전염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 조갑염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오니키아라고 합니다. 네일 도구를 제대로 위생 처리하지 않고 사용했을 때 상처를 통해서 네일 폴드가 감염되는 증상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로 조갑진균증, 오니코마이코시스라고 합니다. 백선이라고도 하죠. 진균에 의해 감염되어 손톱과 발톱이 두꺼워지고 울퉁불퉁해지는 증상을 말합니다. 초기에는 프리에지 부분이 황갈색을 띠다가 점점 네일 플레이트 아래 부분까지 퍼져서 네일 바디가 얇아져 떨어져 나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여섯 번째, 조갑 탈락증, 다른 말로 오니코포시스라고 합니다. 심한 외상이나 매독, 고열, 당뇨병 등으로 손톱과 발톱의 일부나 전체가 손가락에서 점차 떨어져 나가는 증상을 의미합니다. 일곱 번째, 조갑박리증, 다른 말로 오니코리시스라고 합니다. 외상 또는 감염 등으로 인해서 손톱과 네일 베드 사이에 틈이 발생하면서 차츰 벌어지는 증상을 의미합니다. 여덟 번째, 무좀, 다른 말로 티니아 페디스라고 합니다. 진균증으로서 발 또는 발가락 사이에 피부 진균증 증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 화농성 유가종, 다른 말로 파이로제닉 그레뉴로마라고 합니다. 네일 주위에 붉은 빛을 띠는 조직을 말하고 박테리아 감염, 염증이 심한 상태일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관련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부드럽고 가늘며 하얗게 되어 내일 끝이 굴곡진 상태의 증상으로 질병, 다이어트, 신경성 등에서 기인되는 내일 병변으로 옳은 것은 자 보기 1번 위축된 내일, 2번 파란 내일, 3번 계란껍질 내일, 4번 거스러미 내일. 자 보기의 설명에 맞는 내일 병변은 무엇일까요? 자 1번의 위축된 내일은 다른 말로 우리 손발톱 위축증, 조갑 위축증이라고 하죠. 보기의 설명과는 거리가 멀죠. 즉 손발톱의 부진으로 인해서 얇고 움푹 들어간 형태라고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강한 알칼리성 세제 등을 사용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했었고, 자 그럼 보기 1번은 아니고요. 2번의 파란 내일은 다른 말로 조갑 청맥증이라고 하죠. 오니코사이 아노시스라고도 합니다. 혈액순환이 좋지 않을 때 우리 손톱과 발톱이 푸르게 변하는 증상을 의미했죠. 지금 보기의 설명과도 맞지 않네요. 세 번째 우리 계란껍질 내일, 다른 말로 우리가 조연화증이라고 하죠. 자 이것이 부드럽고 가늘며 하얗게 되어 내일 끝이 굴곡진 상태의 증상으로 질병이나 다이어트, 신경성 등에서 기인되는 내일 병변이라고 했죠. 지금은 1번의 답은 3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계란껍질 내일이 다른 말로 조연화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보기 4번에 거스름이 내일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행내일이라고 하죠. 손가락의 피부가 건조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해서 가을이나 겨울철에 주로 많이 발생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내일 가장자리가 갈라지는 증상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1번의 답은 그래서 3번 계란껍질 내일, 다른 말로 조연화증이 됩니다. 2번 잘못된 습관으로 손톱을 물어뜯어 손톱이 자라지 못하는 증상은 1번 교저증, 2번 조갑비대증, 3번 조갑위축증, 4번 조내생증. 자 우리 잘못된 습관으로 손톱을 물어뜯어서 손톱이 자라지 못하는 증상을 우리가 일명 교조증, 다른 말로 오니코파지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관리하는 방법으로서 인조 손톱이나 또는 매니큐어를 통해서 습관을 개선할 수 있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2번의 답은 1번 교조증이 됩니다. 나머지 2, 3, 4번의 보기는 앞에 강의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3번 다음은 조갑증열증 오니코렉시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보기 1번 손톱이 색이 푸르스름하게 변하는 증상이다. 2번 멜라닌 색소가 착색되어 일어나는 증상이다. 3번 손톱이 갈라지거나 부서지는 증상이다. 4번 큐티클이 과잉 성장하여 색이 네일 플레이트 위로 자라는 증상이다. 자 어느 게 답이 될까요? 우리 조갑증열증은 다른 말로 오니코렉시스라고도 하고 손발톱 세로 갈림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리무버의 과다 사용이나 갑상선의 기능의 저하나 비타민 A, B 등이 부족 등으로 인해서 손톱과 발톱이 세로로 갈라지거나 부서지는 증상을 의미한다 라고 했었죠. 그럼 3번의 답은 보기 3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기 1번에 손톱의 색이 푸르스름하게 변하는 증상은 우리가 조갑청맥증, 다른 말로 파란 네일이라고 했었고요. 보기 2번에 멜라닌 색소가 착색되어 일어나는 증상은 우리가 모반점, 리버스라고 했었죠. 또 보기 4번에 큐티클이 과잉 성장하여 네일 플레이트 위로 자라는 우리가 증상을 다른 말로 표피조막증 또는 테리지움이라고 했었죠. 자 그럼 여기 3번의 답은 보기 3번이 답이 됩니다. 4번 네일 도구를 제대로 위생 처리하지 않고 사용했을 때 생기는 질병으로 시술할 수 없는 손톱의 병변은 1번 오니코렉시스 조갑증열증, 2번 오니키아 조갑염, 3번 에그쉘 네일 조갑연화증, 4번 리버스 모반점. 자 어느 게 답이 될까요? 우리 네일 도구를 제대로 위생 처리하지 않고 사용했을 때 상처를 통해서 네일 폴드가 감염되는 증상을 우리가 일명 조갑염, 오니키아라고 했었죠. 그래서 4번의 답은 2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방식으로 1번과 3번과 4번은 네일을 시술할 수 있는 질병이었고 보기 2번 조갑염은 네일을 시술할 수 없는 질병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니까 1번과 3번과 4번의 보기는 네일을 시술할 수 있는 질병이고 그 다음에 2번은 네일을 시술할 수 없는 질병으로서 구분해도 금방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장 실무에서도 필요한 네일 병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7회 때에도 현장 실무에서 필요한 네일 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